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의 송진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식물과 환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식물과 환경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식물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종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물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볼 건데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선생님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시간은 딱 1분 정도 드릴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펜을 잡고 지금부터 적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 식물 이름을 몇 가지 이상 적었을까요? 10가지 이상 적은 사람은 순발력이 좋거나 아니면 평소에 식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식물 이름을 적어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주변에 있는 식물을 한번 알아볼까요? 식량으로 쓰이고 있는 식물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벼와 조, 콩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과일나무로 들어가면 사과, 배, 그리고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 귤, 그리고 감, 포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채소로 들어가면 상추, 배추, 양파, 대파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
우리가 식량으로 쓰이고 있는 식물들을 알아봤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 그런 식물들도 많아요. 어떤 식물들이 예쁜 환경을 연출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계절별로 아름다운 제주도의 모습을 잠깐 보시고 지나갈게요. 봄의 모습입니다. 벚꽃과 유채꽃을 이렇게 식재해서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유채꽃을 기름을 짜내거나 아니면 사료작물로만 재배를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봄이 지나면 또 장마철이 돌아오는데요. 그 장마철에 화려하게 볼 수 있는 수국꽃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가로수로 수국꽃을 많이 심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는 종달리라는 마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을인데요. 가을에는 뭐니 해도 단풍이죠. 한라산에 단풍이 든 모습인데요. 한라산에 가서 올라가서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의 모습입니다.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꽃을 볼 수 있는 종류가 별로 없는데 우리 제주도는 동백꽃이 이렇게 눈 속에서도 피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겨울에 오셔도 충분히 즐길 거리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식물의 좋은 점들을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식량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관광 자원으로서도 충분히 식물은 활용할 가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식물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보면은 첫째로 산소를 생산을 해주죠.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를 생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알아본 바와 마찬가지로 식량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을 흡수해서 공기 정화를 시켜주고요. 자, 소음을 흡수해서 소음 차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식물은 증산작용이라는 작용으로 인해 열 흡수를 해주고요. 약의 원료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건축 자재로도 쓰여서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할 때도 쓰이고 있죠. 증산작용이라는 효과에 의해서 습도 조절도 되고요.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흡수해서 새집 증후군의 주범인 포름알데히드 같은 그런 유기화합물을 흡수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물들을 많이 보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기도 한데요. 그리고 인테리어 효과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친 분들이 이렇게 식물을 통해서 치료적인 효과를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식물들은 들이나 산이나 아니면 마당이나 그런 정원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내에도 식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는 이렇게 사무실에도 미니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실내 식물을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내부의 모습인데요. 멋진 정원을 연출해서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서울시청의 모습입니다. 벽면을 녹화를 해서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실에도 이렇게 식물을 놔두고 보면 식물을 잘 관찰할 수도 있고 공기 정화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실내 정원의 기능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실내 정원의 기능도 장식적인 기능도 있고 환경적인 기능도 있고 또 우리가 알파파를 증가시키고 코티졸을 감소시키는 심리적 기능도 있고요. 건축적인 기능, 또 심리 치료적인 기능, 또 광장 기능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식물마다 물 주는 시기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보통 물 주는 시점은 이렇게 식물의 잎끝이 약간 처질 때, 그리고 화분의 흙 표면이 바싹 말랐을 때가 가장 좋은데요. 특히 식물의 잎이 시드는 증상은 흙이 건조한 경우나 물이 많아 뿌리가 상한 경우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 화분 흙 표면으로 1, 2cm 깊이를 만졌을 때 건조하다 싶으면 충분히 물을 줍니다. 그리고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물 주는 시기가 다른데요. 첫 번째로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의 경우에는 화분 흙 대부분이 말랐을 때 정량의 물을 주고, 겨울철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물을 거의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식물로는 산세베리아, 칼랑코에, 호야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잎이 풍성한 실내 관엽식물은 토양 표면이 말랐을 때 충분히 물을 줘야 하는데요. 생육이 왕성한 봄에서 가을까지는 토양 표면이 말랐을 때 주고요. 겨울철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물 주는 횟수를 줄이고요. 난방으로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그런 장소에서는 규칙적으로 물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난방으로 인해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서 적정 습도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관엽식물로는 스킨답서스, 셰프렐라 홍콩, 스파티필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꽃이 피는 초본성 식물들과 잎의 두께가 얇은 양치 식물류는 빛이 충분한 곳에 배치할 경우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게 좋은데요. 이때 화분 흙이 물에 잠겨 있으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식물로는 아프리칸 바이올렛, 보스턴 고사리, 아디안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항상 흙을 축축하게 유지해야 하는 식물이 있는데요. 빛이 좋은 환경에서 생육이 좋은 시페루스와 같은 수변형 식물은 단순히 촉촉한 정도가 아니라 화분 흙이 늘 젖어 있도록 물에 담가두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식물의 상태에 따라서 물 주는 시기를 또 알 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대부분의 식물들은 물이 적으면 꽃이 떨어지거나 잎에 생기가 없어지면서 생장을 멈춥니다. 또한 아랫부분의 늙은 잎이 누렇게 되면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이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고요. 반대로 너무 물이 많으면 꽃잎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잎이 물컹거리면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식물의 잎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때는 화분 흙에서 뿌리를 꺼내 흙의 과습으로 인한 현상인지 확인한 후 상한 뿌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흙으로 분갈이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물을 주는 방법도 식물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 주는 방법은 물 뿌리개를 이용해 식물의 머리 위에서 물을 주는 두상 관수법과 화분째 물통에 담그는 저면 관수 방법이 있는데요. 물 뿌리개를 사용할 때는 수압이 너무 센 경우에 화분 용토의 표면이 굳어져서 물과 공기의 전달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가는 물줄기로 흙 바로 위에서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꽃이 피어 있는 경우에는 꽃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세심하게 잎을 젖힌 후 화분 흙 바로 위에서 물을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잎이 많은 관엽식물은 샤워하듯이 잎 전체에 충분히 관수합니다. 물은 아침에 주는 것이 좋은데요. 햇빛이 강한 여름철에는 식물의 잎에 닿은 물방울이 볼록 렌즈처럼 빛을 모아 잎을 태울 수 있으므로 강한 광선이 쪼이는 시간대는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박사님께 물관리 요령에 대해서 꼼꼼하게 배워보니까 머릿속에 더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박사님, 실내 정원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현재 온라인 실내정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실내정원 꾸미기도 운영해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유용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는 물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까지 이제는 실내 정원에 관한 정보를 좀 더 가까이에서 쉽고 편리하게 만나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만나보신 물관리 방법으로
쾌적한 실내 정원을 오랫동안 유지하셔서 아름다운 자연을 매일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다음 실내 식물의 종류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이렇게 아레카야자, 관음주, 고무나무, 스킨답서스, 아이비, 스파티필름, 행운목, 드라세나. 자, 이런 식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식물들이 있나요? 이름이 좀 어렵지만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관음주, 팔송이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특히 팔송이 나무는 제주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인데요. 음이온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주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를 우리가 실내로 끌어들여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식물들도 너무너무 많은데요. 선생님이 아주 일부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는 바와 같이 이름이 너무 어렵거나 생소하죠? 네, 그런데 이런 식물들을 그냥 애워지는 게 아니고 선생님과 같은 식물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면 자연히 이렇게 애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은 식물과 관련된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선생님과 같은 선생님은 플로리스트고 화훼장식가 그리고 원예 강사이기도 하고요. 자, 원예 심리 상담 지도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약용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약용식물 자원관리사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화장품에 좀 친환경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은 화장품 관련 회사에 들어가서 일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식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디자이너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식물 디자이너로 그런 직업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식물과 관련된 말을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나무, 풀, 머리털 따위가 잘 자라서 알차고 길다 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런 말은 어떤 걸까요? 칠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칠하게 너 그 모양새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요거는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칠칠하지 못하게 이렇게 그 모양새가 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조의 이삭을 떨어서 좁쌀을 만드는 일을 어떤 말일까요? 자, 조바심이라는 말입니다. 조의 이삭은 너무 작아서 시간이 없거나 그럴 때 그 수확물을 빨리 거둬들이지 못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바심을 낸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 다음 나무에서 진을 계속 뽑아내면 시들시들해지다가 심하면 말라 죽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진이 빠지다라고 합니다. 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녹초가 됐을 때도 진이 빠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네, 세계 역사를 바꾼 식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세계 역사를 바꾸는데도 식물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온 감자, 담배, 차, 토마토, 그리고 벼, 콩, 튤립, 후추, 모카, 사탕수수, 옥수수. 선생님은 이 정도만 이렇게 적어왔지만 더 많은 식물들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답니다. 대표적으로 감자가 있는데요. 원래의 감자의 고향은 페루 안데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감자 마름병으로 인해서 대기근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기근은 어디에서 발생을 했냐면 영국에서 발생을 했고 그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동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감자를 먹지를 않았대요. 감자는 돼지들이나 먹는 식물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독일 프리드리히 황제가 생각해낸 게 거꾸로
감자는 귀족들만 먹게 하라라는 명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 감자를 더 먹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그때부터 독일에서는 감자를 즐겨 먹게 됐다고 합니다. 네, 토마토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자, 토마토는 처음에는 색깔이 너무 새빨개서 사람들이 별로 즐겨 찾지 않는 그런 채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토마토가 재판이 열렸었다네요. 미국에서 토마토 재판이 열렸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토마토가 채소인지 과일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마토는 채소인가요? 아니면 과일인가요? 그러면 수박은 채소인가요? 아니면 과일인가요? 자, 여러분들, 재판은 채소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토마토는 채소이기도 하고 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과채류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후추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후추는 예전엔 유럽의 사람들은 그렇게 모르던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이렇게 후추를 맛을 보고 나서는 후추에 대한 그런 욕망이 너무 커져서 콜럼버스도 이 후추를 찾아서 새 대륙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모카는 산업혁명의 씨앗이 된 그런 식물인데요. 모카가 없었으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는 사탕수수가 없었대요. 그러면 유럽인들은 그런 단맛을 어디에서 채취를 했을까요? 바로 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사탕수수의 맛을 보고는 이렇게 유럽까지 사탕수수를 재배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세계 역사의 배경 지식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식물의 공기 정화 원리를 한번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공기 정화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정화가 될까요? 자, 일단 물과 이산화탄소를 빛 에너지를 활용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자, 산소를 배출을 해주고요. 아까 말한 증산작용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자, 그 힘으로 그 뿌리까지 오염물질을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뿌리에 붙어 있는 미생물질들이 오염물질을 이렇게 분해를 해주는 효과로 공기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산작용에 의해서 식물은 음이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음이온의 좋은 점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혈액을 맑게 해주고요. 통증을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자율신경의 조정 능력을 키워주기도 하고요. 자, 저항력도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의 부활작용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볼 건데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한 공기 정화의 원리라든가 미세먼지 제거 효과에 대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환경 요소로 미세먼지 지목. 여기서 잠깐! 바깥 미세먼지도 심각하지만 실내 미세먼지도 걱정거리.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 이불을 털거나 청소기를 돌릴 때 금세 실내 미세먼지 오염도가 올라간다는 사실. 그럼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공기정화 식물. 공기정화 식물이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2개의 챔버에 하나는 비워두고 다른 하나에는 공기정화 식물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챔버에 실험용 미세먼지 투입. 2시간 후 챔버의 미세먼지량 측정. 빈 챔버에서도 수치가 일정 부분 내려간 걸 확인. 미세먼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기 때문에 자연정화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공기정화 식물 아이비를 넣어둔 챔버를 보시죠.
빈 챔버와 비교하면 아이비를 넣어둔 챔버가 초미세먼지는 27 마이크로그램이, 미세먼지는 38 마이크로그램이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식물 공기청정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 실험을 보시죠. 실험용 미세먼지를 투입한 후 처음과 비교해 2시간 뒤에 그리고 4시간 뒤에 미세먼지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챔버에 스캔 답서스를 넣고 미세먼지 투입! 미세먼지가 잎에 얼마나 붙어 있는지 무게도 측정해 보았습니다. 실험한 잎에서 미세먼지 무게가 측정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기정화식물의 미세먼지 제거 효과 확인! 그럼 공기정화식물은 어떻게 미세먼지를 제거할까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잎 표면에 끈적끈적한 왁스층이나 뒷면 털에 미세먼지가 달라붙으면 잘 안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잎 뒷면의 기공 속으로 미세먼지가 흡수되어 없어집니다. 셋째, 식물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에 양이온을 띤 미세먼지가 붙는데 입자가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VOC를 흡수하여 미세먼지 생성을 막습니다. 이제 실내 미세먼지 걱정, 공기정화식물로 해결하세요. 공기정화식물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본 것처럼 자, 식물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잘 봤을 텐데요. 그렇게 우리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식물을 우리가 잘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요? 자, 선생님은 재활용을 이용해서 식물을 가꾸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줄 건데요. 재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자, 자원과 에너지 절약이 되겠죠. 그 다음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겠죠. 그리고 새 것을 사지 않으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재활용을 이용해서 아이디어 정원을 꾸민 그림입니다. 건축물을 운반하는 나무 팔레트가 있는데요. 그거와 그리고 페트병을 이용해서 빗물을 이용하는 그런 자동 급수 장치를 설치한 아이디어 정원입니다. 이 아이디어 정원은 아이디어 정원 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버려지는 장화 그리고 버려지는 양동이 같은 거를 조금 예쁘게 꾸며서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드럼통을 예쁘게 꾸며서 이렇게 우산도 씌워주고 그래서 식물을 식재하니까 굉장히 멋진 인테리어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버려지는 청바지에다가도 이렇게 식물을 심어서 화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가구도 그냥 버리지 않고 화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가운데 그림은 타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식재를 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문에다가 장화에다가 식물을 심고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놓은 그림도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버려지는 나무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멋진 화분 모습으로 재탄생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는 조명기구를 이용해서 화분을 식재해서 멋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페트병을 이용해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트병을 이용해서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식물과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고 식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마하트마 간디의 글귀를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보라. 뜨거운 태양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는가.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조금 귀찮고 그렇더라도 식물을 키우는데 소홀하지 않고 식물을 한 그루라도
더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식물과 함께하는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